TV 토론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표심 못 정한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자, 대선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 위원장님은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수렁에 빠질 뻔한 토론이었는데 그나마 심상정 후보 덕분에 다소나마 정책 토론으로서의 좀 면모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정 후보, 자당 후보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평가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 후보가 중심을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 전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좀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토론이 이제 뭐 3번 정도 더 남았는데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정책과 정책이 좀 대비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좀 견주어 보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뭐 오래된 그런 이제 색깔론이라거나 좀 이런 걸 이제 다 판명된 거 가지고 자꾸 또 말들을 거듭하기 때문에 좀 혼탁해지는 토론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 후보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건 그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성범죄 모의, 본인이 모의한 건 아닌데 모의를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자서전 내용. 심 후보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준표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시작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당에서 이미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하고 나가신 건가요? 뭐 이심전심이죠. 저희들은 뭐 저도 이미 그 전에 홍 후보의 사퇴 요구를 갖다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평균적인 어떤 그 상식에 의거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뭐 자기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 후보를 홍준표 후보를 내보냈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탄핵 지금 이후 전국에서 자해행위로서 후보를 내보낸 게 아닌가. 홍 후보가 하루라도 더 활동할수록 자유한국당이 자해행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해명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한 거다. 일종의 반성을 한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퇴로 몰아넣어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하면 살인자도 뭐 용서해 준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지탄을 받을 범죄 행위에 속하는 일이고요. 또 그걸 갖다가 그 자서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그 이제 와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는 자격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해행위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지난 2차 토론회 끝나고 정의당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너무 공격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공격에 같이 편승했다. 뭐 이래가지고 게시판에 항의 글이 넘치고 뭐 탈당 선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은 괜찮습니까? 네. 사실 뭐 그 문제도 저희들은 다른 당과 달리 이 진성 당원들이 후보의 어떤 TV 토론 전략이라거나 대응 방식이라거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어났던 일들이고 다 뭐 정의당을 살아가는 방식의 뭐 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건요. 진짜로 2차 토론회 보고 탈당을 한 분들이 많으세요?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예, 그것 때문에 탈당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있고 또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제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은 좀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치밀하게 토론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지라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이렇게 후보를 신뢰하고 지켜봤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이제 피가 뜨거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의 그 탈당 행위 자체도 정의당에 대한 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심 후보님이 토론 임하실 때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2차에서 나왔던 일부의 비판들? 근데 2차 토론 자체가 기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 후보 1, 2, 3차 다 기조는 같습니다. 같은데 2차
그때의 그 토론 방식이 완전 자유토론에다가 우리 후보에게 던져진 질문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그 시간 안배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보세요.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토론으로만 본다면은 매회 할 때마다 심상정 후보가 1등, 2등 정말 잘했다 소리 듣는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 3% 정도 상태. 좀 이게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동안에 이제 3%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4%, 5%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변화의 조짐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고요. 뭐, 머지않아 이렇게 한 자리 숫자권에서도 좀 탈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마 저는 사표론일 것 같아요, 사표론. 사람 참 당당하다, 야무지다, 똑똑하다. 근데 어차피 안 될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 표를 사표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꽤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안 된다는 그 가정. 가정은 제가 볼 때 이제 무리한 가정이고요. 심상정 찍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할 사람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와, 명언이네요.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찍어야지. 당선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찍겠다는 것은 결혼할 사람이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된 논리인 거죠. 잠깐만 기억해야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할 사람을 정해놓고 좋아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야, 그러네요. 그 후보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 결혼 상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줘야 그 사람이 힘을 받고 더 크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라톤 대회 할 때도 보면은 아니 금메달 딸 것도 아니면서 왜 완주했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 반 넘는 기록이라도 열심히 뛰면은 또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또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그 선수가 다음에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수가 빨라지고 당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심 후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지지율, 물론 이제 당선이 목표입니다만 이 정도면은 의미가 있다. 당의 힘이 실리고 후보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정도 선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의 우리 심상정 후보 캠프의 목표, 득표 목표를 2자리 숫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자리 숫자다. 목표로 이제. 그래서 10% 이상 득표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이 좋다는 분들 참 많은데 사실 이 정책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은 표만큼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이 반영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또 심상정을 찍으면 안철수가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당에서 말을 잘못했는데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합니다. 홍준표 찍으면 나라 망하고 심상정 찍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상정을 찍어달라. 사표 아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의 호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민순 문건. 어제 가장 뜨거운 게 송민순 문건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의원님?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도,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설사 송민순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다가 내밀하게 물어볼 루트도 없는 지난 10년이 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 물어보는 걸 가지고 양해받거나 허락받는 것으로 몰아치는 것이야말로 전 전형적인 색깔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들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를 왜 북한에게 먼저 물어보느냐. 이건 누가 봐도 허락받는 행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답변에 북한이 요구대로 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 미리 우리가 전략 전술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그 많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요.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 주장대로 하면 국정원 그 사람들이야말로 없애야죠. 국정원 왜 둡니까? 북한이 뭐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나올 건지 또 우리가 알아야 또 더 잘 상대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봐야 될 일인데 이거 안 한다면 저는 정보기관을 해체해야죠. 왜 둡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죠.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선대위원장 노회찬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포인트 뉴스에서 오늘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 네. 뭐 송민순 문건 이런 거를 국회에서 한번 팩트 체크해보자. 이걸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의장이 연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산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체크가 될까요? 오히려 정치적 공방만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토론 2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 해보자라는 입장이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TV토론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김성환 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답답했는데요. 토론회 내내. 뭐가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네거티브만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행간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풀어가 볼까요? 네. 뭐 방금 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렇지만 대선이 보름 앞으로 이제 다가온 이런 상황에서 제가 TV 토론을 보면서 한 결정적 변수 3가지가 저는 보였습니다. 3가지 변수. 우선은 입씨름만 한 120분이었다. 상당히 혹독한 평가가 지금 김성환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혹독한 평가가 나올 만했나요? 뭐 일단 주제와 별 상관없는 설전만 난무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토론 시작부터 홍준표 후보 사퇴 요구가 시작이 됐죠. 이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강간미수 공범과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얼굴을 보고 토론하지 않겠다. 홍준표 얼굴 보고 토론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좀 희한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 뭐 네거티브 책임 공방, 사드 배치 말 바꾸기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후보님 실망입니다. 뭐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감정 싸움이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후보들의 입에서 이 초등학생 토론도 아니고 유치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튀어나왔는데요. 이 토론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후보들한테. 오늘 토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후보들 모두 수준 이하 토론회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후보들 자평도 좋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행간. 대선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운명을 바꿀 3가지 변수라 그러셨어요. 네. 3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변수는 의외로 TV 토론입니다. 잠깐만요. TV 토론 별로였다면서요. TV 토론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TV 토론 잘한다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잘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 2차례 토론에서 대체적으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토론 잘했다 이런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지율에 큰 변화 있었나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뭡니까? TV 토론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주진 못해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 지금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추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TV 토론이 시작된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주정 논란과 햇볕 정책 공가 발언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설거지 발언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돼지 흥분제 문제 두고 또 사과했습니다.
이게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계속 사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각종 논란에 휘말려서 사과한 게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일단 뭐 사과를 할 일은 해야죠. 근데 네.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 후보가 길을 못 받아요. 이쪽에. 맞아요. 에너지가 안 나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 얘기가 왠지 다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효과. 예. 네.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19일 TV토론 시청률이 24%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예, 예. 어제 TV토론은 얼마쯤 나왔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34. 정확히는 49. 예. 그러니까 34.5%. 더 놀라운 건 지난 한 주 동안 TV에서 했던 뭐 케이블이고 뭐고 다 합쳐서 모든 TV 프로그램보다 높았습니다. 시청률 1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려주지 못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그러네요.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네요. 자, 두 번째 변수는 뭡니까? 두 번째 변수는 이번에도 안보 이슈가 최종 변수가 되었다입니다. 이번에도. 이 과거 대선 때마다 참 이거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북풍, 총풍, 칼기 폭파 사건, 뭐 네. NLL 포기 논란 등등해서 색깔론, 이 북한 이슈, 외교 안보 이슈가 최후의 변수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예, 예. 이번 대선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유엔 인권 결의안 논란, 이 사드 찬성 반대 논란, 뭐 대북 송금 특검 논란, 예. 햇볕 정책 찬반 논란. 이 사실 햇볕 정책은 10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논란이에요. 이게 지지율을 뒤흔드는 최종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뭐 안보 이슈가 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진보 보수 양쪽에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네. 경제 문제니 사회 문제니 네, 두드러지진 않죠 그렇게. 두 진영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이 거기다 보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꼭 북한 얘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예민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대결이냐 평화냐. 진보 보수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진영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지지율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진보 보수 신문으로 양쪽으로 갈렸는데요. 논조가. 그래요? 안보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사실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대로 간다. 이러면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가계 부채 문제, 정치 개혁 문제. 이거 제대로 된 토론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캐 묻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보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를 치밀하게 준비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거기까지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의 토론 더 기대를 하고 마지막 변수로 가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누군가 사퇴하면 대선 판도가 확 바뀔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 변수 사퇴다. 네,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지율 5% 후보가 사퇴한다. 그러면 이 5%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나비 효과처럼 폭발적인 후폭풍을 불러일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령 이번 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사퇴한다. 이 당내에서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제 의총 열려다가 이제 무산됐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성폭행 미수를 두고 여성계 사퇴 압력 뭐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만약에 그렇죠. 실행이 옮겨진다. 예. 그러면 5자에서 4자 또 3자 구도가 된다. 그럴 수 있네요. 이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건 당연한데요. 이 유권자 표심의 항배가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사퇴가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예. 이 대선판을 흔드는 최후의 변수, 최후의 지진이 바로 후보 사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하네요. 청취자 네. 박성수님,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결혼할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명언이다. 김성환 씨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시작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당에서 이미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하고 나가신 건가요? 뭐 이심전심이죠. 저희들은 뭐 저도 이미 그 전에 홍 후보의 사퇴 요구를 갖다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평균적인 어떤 그 상식에 의거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뭐 자기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 후보를 홍준표 후보를 내보냈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뭐 탄핵 지금 이후 전국에서 자해 행위로서 후보를 내보낸 게 아닌가
홍 후보가 하루라도 더 활동할수록 자유한국당이 자해행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 자해행위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지난 2차 토론회 끝나고 정의당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너무 공격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공격에 같이 편승했다. 뭐 이래가지고 게시판에 항의 글이 넘치고 뭐 탈당 선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은 괜찮습니까? 네. 사실 뭐 그 문제도 저희들은 다른 당과 달리 이 진성 당원들이 후보의 어떤 TV 토론 전략이라거나 대응 방식이라거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한 과정에서 있어났던 일들이고 다 뭐 정의도 지금 이제 앞으로 토론이 이제 뭐 3번 정도 더 남았는데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정책과 정책이 좀 대비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좀 견주어 보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뭐 오래된 그런 이제 색깔론이라거나 좀 이런 걸 이제 다 판명된 거 가지고 자꾸 또 말들을 거듭하기 때문에 좀 혼탁해지는 토론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 후보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건 그 이른바 돼지훈분제 논란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성범죄 모의, 본인이 모의한 건 아닌데 모의를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자서전 내용. 심 후보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준표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한 거다. 일종의 반성을 한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퇴로 몰아넣어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하면 살인자도 뭐 용서해 준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지탄을 받을 범죄 행위에 속하는 일이고요. 또 그걸 갖다가 그 자서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그 이제 와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는 자격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TV 토론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표심 못 정한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죠. 자, 대선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 위원장님은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수렁에 빠질 뻔한 토론이었는데 그나마 심상정 후보 덕분에 다소나마 정책 토론으로서의 좀 면모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정 후보, 자당 후보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평가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 후보가 중심을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 전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좀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렇죠.